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17학번 왕우라고 합니다. 본 영상은 미디어 효과라는 주제로 제작되었는데요. 먼저 미디어 효과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미디어 효과를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화가 존재하는 한 문화가 소모적인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영향을 우려한다라는 이념을 제시해왔습니다. 미디어는 과연 어떻게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칠까? 미디어, 사회, 그리고 시청자의 세 가지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먼저 여러분께 두 가지 진실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 2명의 중학생이 선생님과 학생들을 포함해서 죽여 총 12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전에 폭력적인 음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994년 두 학생이 다른 학생을 철로 위에 올려놓고 벽돌을 던지는 등 공포영화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때 언론계에서 아동들의 폭력 문제가 사회 각계에서 광범위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위에 두 가지 예에서 보듯이 그 사건의 주인공은 모두 청소년입니다. 미디어와 사회에 대해 행해진 절대 다수의 연구는 미디어에 대한 어린이의 사용, 미디어와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텔레비전은 꽤 대표적입니다. 최근 뉴미디어의 발흥, 특히 인터넷 때문에 이 논쟁은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이 미디어 효과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영국 학자 데이비드 곤털렛은 그것의 개인 웹사이트에서 아이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현재의 논쟁을 하고 있는 미디어 효과론에게도 영향을 미쳐줍니다. 데이비드 곤털렛은 뛰어난 공공학자, 사회학자입니다. 또 웹사이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는 주로 사람의 신분, 성별과 매체, 사회와 개인 사이의 관계 등 주제에 관한 연구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곤털렛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는 방법론을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청중들에 대해 의미 있는 가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방법론에는 항상 가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은 필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객관적 연구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디어 효과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 효과는 미디어가 청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모델들은 미디어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건틀렛은 미디어 효과 연구는 청중과 사회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작업에서 흔치 않은 10가지 사항 및 기타 방법의 오류를 열거함으로써 이 상반된 연구 방법은 당신이 미디어 효과가 무엇인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데이비드 곤털렛의 미디어 효과 연구가 수용자와 사회에 수립된 10가지 잘못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효과 모델이 사회적 문제를 역방향으로 비판한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폭력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그 사회적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그들의 배경, 생활 방식, 성격 등을 참고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미디어 효과 접근법은 미디어에서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사회적 존재로의 연결을 발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거꾸로 다룬다. 매스미디어와 관련해서 사회와 자신의 바라보는 오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과 모델은 어린이가 불충분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이해를 못 받거나 비난을 받는다면 아이들은 언론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미디어는 아이들이 배우고 이해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특히 텔레비전입니다. 세 번째 효과 모델 내에서의 가정은 겨우 결속된 보수 이념이 특징입니다.
무료하게 폭력에 대한 묘사가 불쾌하고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미국 스크린 매체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폭력이 나쁜 이유나 비판적이지 않은 시각에서 보여지는 것은 항상 가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비버스와 버테드가 그들의 악명 높은 MTV 시리즈에서 저지른 것과 같은 가장 적절한 폭력 행위들조차도 그들에게 제공할 것이 거의 없는 억압적인 세계에 대한 이성적으로 저항적인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효과 연구자들이 미디어의 폭력의 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화면에 나타나는 폭력과 관련된 장면의 의미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장려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효과 모델 내의 가정은 거의 숨겨져 있지 않은 보수적 이념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효과 모델의 가정은 직진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인과관계는 없으며 어린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효과 모델이 자체 연구 대상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합니다. 효과 연구는 반사회적이고 친사회적인 것과 같이 그들이 정의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 미디어 개념과 세계에서 행동 정의 특성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념적 가치 판단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범주를 다룹니다. 다음에는 5. 효과 모델은 종종 연구 내의 인위적인 요소와 가정에 기초합니다. 어떤 연구도 생태학적 타당성이 부족하게 만드는 자연적 환경에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이므로 실험실이나 강의실에서의 연구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다른 방법에 기반을 둔 연구는 종종 단순하고 선택적이며 피실험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여섯 번째는 효과 모델은 많은 잘못된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에 기초합니다. 대다수의 연구가 어떻게 잘못된 방법론적 절차를 적용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청중들에게 어떤 미디어 콘텐츠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행동과 그 의미를 관찰하고 분류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7. 효과 모델은 선택적으로 폭력적인 미디어 묘사를 비판합니다. 효과 모델이 전형적으로 비난하는 폭력을 언론에서 표현한 것처럼 모델에는 일종의 철학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뉴스에 나오는 폭력 행위와 믿을만한 사실상의 프로그램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시리즈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반사회적 행위가 거의 궁극적으로는 거의 항상 처벌을 받거나 가해자에게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8. 효과 모델은 다수의 우월하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손에 서브이들은 일반적으로 대중 중 일정 비율의 사람들이 언론이 다른 사람들을 반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아무도 그들이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부 연구는 시청자들을 바보로 인식합니다. 9. 효과 모델은 미디어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효과 모델은 A. 미디어가 단수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한다고 가정하고 B. 효과 모델의 발기인이 해당 메시지가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이중 기만 행위를 수행합니다. 이론들은 해석과 인식이 이질적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미디어의 의미는 컨텍스트에서 가져온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무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가 컨텍스트에 입력될 때 청중에게는 다른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효과 모델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10. 효과 모델은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효과 모델의 전체 주장이 특정 종류의 효과가 매체에 의해 생성될 것이라는 가정을 넘어서는 이론적 추론에 의해 확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미디어를 사람들이 그것의 콘텐츠를 모방하도록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 또한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에서 어떤 행동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개인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효과 모델은 특정 매체가 특정 행동을 생성한다는 가정 이외의 이론적 추론으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론적 추론이 없기 때문에 효과 모델의 가정이 의심됩니다. 다음에는 결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데이비드 곤털렛의 10가지 이유는 미디어 효과 모델이 실패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단순하고 환원적인 가정과 근거 없는 고정관념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효과에 대한 연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미디어 효과는 미디어가 청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모델들은 미디어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효과는 합의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이론가들이 미디어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효과에 관한 모델입니다. (30년대) 후반부터 미디어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는데, 애초 대중매체는 개인의 자율성을 차단하는 사악한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탈콧 파슨스는 그것들이 어떻게 사회 통제의 도구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레자스펠드 1948년과 그의 의견 지도자들과 선별적 설명입니다. 화이트 1961년과 게이트 키핑의 관점. 마샬 맥루한과 매체는 메시지 표현 1964년, 맥킨스와 쇼 1972년은 미디어의 소위 어젠다 설정을 정의했습니다. 블루머와 캐츠 1974년은 미디어 메시지로 청중들이 무엇을 하는지 사용자들을 발전시켰습니다. 데니스 무크퀘일 1987, 진 보드릴라드와 소비자 사회에 대한 그의 연구 1970과 침묵에 나선 1984년, 그레버 1988과 과정정보 이론과 같은 분야의 필수적인 초현실적 개념 1981년에 의해서도 탐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건틀렛은 수십 년간의 연구와 수백 번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의 소비와 그 이후의 행동 사이의 연관성은 끈질기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관찰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연구원들은 그들의 학자이자 더 많은 대중적인 청중들로부터 특이한 수준의 인내심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호한 합의의 교류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 할 때가 와야 합니다. 미디어 효과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